일상생활에서 사람이 다치는 사례들을 보면 사고의 원인이 실수인 경우가 있고요. 운동하다가 장난치다가 모르고 남을 다치게 한 거죠. 그리고 고의인 경우가 있어요. 폭행, 때리기 이런 거요.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용서만 해주면 처벌받지 않는데, 폭행을 했다면 피해자가 용서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친 원인이 실수인지, 일부러 그런 건지, 그리고 얼마나 다쳤는지, 또 가해자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처벌 여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교통사고 똑같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다쳤다면 그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수많은 교통사고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조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다행인 건 사람이 다쳤다면 치료비 주고 차 망가진 건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자동차 보험이.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다면 특별하게 봐줄게 라는 조항이 있어요.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보험가입 특례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피해자한테 용서받지 못한 운전자들은 범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어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을 가입했어도 사람이 다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게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도 주의해야죠. 그리고 요즘 이슈인 어린이 보호구역 의무 위반. 12대 중과실이고 사람 다쳤다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람을 일부러 폭행한 거랑 똑같죠. 폭행 운전한 거예요. 폭행 운전. 추가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어도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제일 먼저 나로 인해 다친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가해자의 태도도 중요하다고 했죠. 용서를 받는 경우랑 아닌 경우의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비슷한 말로 합의라고도 부릅니다.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사과문을 쓰든 반성문을 쓰든. 근데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무슨 소용이냐고. 제일 좋은 건 돈이겠죠. 돈. 모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합의금을 주고 용서를 받는 게 일반적이겠죠. 합의금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1, 20만 원은 아닐 겁니다. 훨씬 크죠. 수천만 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때 갑자기 목돈 어디서 나와?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운전자 보험입니다. 합의금을 피해자 상태에 따라서 지급해주고, 또 피해 정도나 기소 여부에 따라서 조력자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합의를 잘해서 감옥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났다. 이런 경우에 벌금도 대신 납부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징역이나 금고형이 나왔다. 이런 건 안 되겠죠. 왜냐? 보험이 옥살이를 대신해줄 순 없잖아. 돈으로 떼어놓은 것만 해줄 수 있어요. 결론은 사고의 원인이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다친 경우에,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어도 중상해나 사망사고인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나를 위한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면 더 큰 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사고의 원인이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면책 사유고요. 보복운전 이런 건 아예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죠. 이 사고의 공통점은 대부분 고의라는 거예요. 모르고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는 없죠.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건 좀 말이 많은 사고이기도 하고, 또 요새 기상천외 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필요한 보험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올라갈 영상 중에 운전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영상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틀만 잡아보려고 안내드렸고, 추후에 관련 콘텐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길 바라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보험 리뷰어 주책이었습니다.